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6월 21일 화요일에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법원이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시키라고 국정원에 명령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 말이 보호지. 예전에 유우성 씨 동생 유가리어 씨는 여기 들어가서 오빠를 간첩으로 말하라 이러면서 요원들에게 고문당하고 회유당했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이영재 판사의 심리로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 심사 청구 사건 첫 심리를 진행합니다. 법원은 북한 종업원들에게 자발적인 의사로 탈북한 것인지 또 수용된 것인지 확인을 해서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가릴 걱정입니다. 만약에 저 납치됐어요, 북한 돌아갈래요 라고 하면은 즉각 국정원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로부터 풀려납니다. 누리꾼에게 물어봤습니다. 국정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탈북 종업원들 일부라도 납치됐다고 보느냐, 국정원에 의해서 납치됐다고 보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이들이 탈북한 시점은 총선 직전이었죠. 네, 이들이 탈북했다,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떠벌렸고요, 신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 냄새가 나는 거지요. 누리꾼 의견은 이렇습니다. 76% 일부라도 국정원에 의해서 납치됐다. 8%만 전원 자유의지로 탈북했다. 이 정권이 주장하는 대로 전원 자유의지로 탈북했다. 16%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웬만하면은 국가기관을 믿어주는 선량한 우리 국민 아닙니까? 국정원은 이미 신뢰의 디폴트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심 끝에 국정원을 해체시켜도 나라 안보에 별 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제 저녁 8시 45분까지 2231명이 참여한 설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볼까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거액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 검찰이 사실이라며 확인해줬습니다. 다만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로비는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홍만표와 무관하다, 이런 결론인데 이걸 믿어주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한가운데에 선 인물, 바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지요. 모레 검찰에 소환됩니다.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예정된 김수민 의원, 어제는 박선숙 의원과 상의했다고 합니다. 한편 안철수 공동대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죠. 지위의 고점에, 최고점에 본인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겠죠? 안철수 대표의 말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시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고려도 없이 당원 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예정대로 청년활동지원사업, 즉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수당 예고한 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보건복지부가 서울시가 양보의 양보를 거듭해서 제시한 청년수당 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합의해 줄 것처럼 나오다가 나중에 번복했지요. 복지부 관계자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런 입장을 동아일보 기자에게 토로한 바 있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전화 한 통 받고 엎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6.25 66주년을 맞아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 시가 행진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씨가 강행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광주 향토사단인 육군 30일 보비영사단은 참여 안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를 어떻게든 약올려 보려고 애쓰는 박승춘 씨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해임 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개탄을 넘어서서 분노한 야 3당은 이번 주 중으로 박승춘 처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이 용서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아울러 앞서 합의한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 4대 청문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 등 5대 청문회 그리고 국정교과서 폐지법 역시 야3당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잘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고 김관홍 씨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선생님, 수색 작업을 위해서 애쓰다가 몸과 마음이 상한 민간 잠수사 그리고 소방공무원을 지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거 반대하면 개새끼죠.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세월호 의인 고 김관홍 잠수사의 넋을 기리면서 다시 한번 남겨진 가족에게 사랑과 위로의 뜻을 표해달라는 호소를 드립니다. 농협 356-066-1-7708-03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농협 356-066-1-7708-03 예금주 김혜연.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주는 오늘의 한마디. 당신이 천사라면 천국이 좋을 테고 악마라면 지옥을 택하겠죠.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총선 직전에 터졌던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여기 종업원들 중에는 자의로 탈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북한 정부 또 북한에 거주하는 이 종업원들의 가족인데요. 종업원들의 입장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뜻 있는 변호사들이 찾아가서 만나게 해달라 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종업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북풍을 노린 국정원에 의해서 납치된 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그 자체로 범죄 집단이 되는 것이죠. 지난번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보듯 이 나라의 암덩어리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당시 국가기관의 공작을 들춰내고 그래서 피해자 유우성 씨의 무죄를 받아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용민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사건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해서도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는 겁니까? 예. 변호인단으로 참여를 하면서 예. 지금 당장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예. 종업원들의 이제 수용이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것들을 확인하는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이외에도 저희가 사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됐을 때 예. 정부에서 먼저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했다라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이 사람들의 신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탈북 경로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바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납치된 거다라는 취지의 막 호소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예. 저희가 이게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한번 만나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접견을 가서 만나려고 시도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꾸준히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국정원에서 조사받는 그 시스템 자체가 수많은 인권 침해의 요소들이 있고 실제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예. 주장과 감시를 계속 해왔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정부는 자발적 탈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법원에서 이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분들이 과연 자발적인 의사로 한국에 와서 보호 신청, 나는 한국에 살고 싶다라는 신청을 한 것인지 그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요. 예. 설사 자발적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모든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나는 한국에 여전히 정착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거나 아니면 나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의사를 가질지 그 본인의 현재 의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정보가 제공된, 아마 지금 정보가 제공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거나 언론에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다 제공하고 나서도 이분들이 나는 한국에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할지 아니면 나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납치가 돼서 왔더라도 여기가 좋다. 그냥 여기서 살련다. 이러면은 이제 그 뜻을 존중해 준다는 거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 만약 일부라도 비자발적인 탈북, 즉 납치에 의한 탈북이었다. 따라서 나는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밝힌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장 국정원에서 현재 수용되어 있는 저희 이제 구금 상태라고도 보고 있긴 한데 그 수용에서 바로 해제가 돼서 법정에서 바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이제 원할 경우에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국정원은 만약에 일부라도 나는 납치에 의해서 탈북한 상황이 됐고 따라서 이것은 용인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다면 이건 엄청난 큰 파장과 타격을 부를 것이
분명하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이게 사실 이제 국가기관에 의해서 예.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가기관이 누군가를 납치해왔다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탈북자들을 한국 내에서 수용하면서 조사하는 것 자체도 계속 유엔에서는 인권보호 조치를 취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오히려 자발적이지 않은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 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현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예. 국제사회에서도 정말 큰 웃음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어제자에서 그야말로 광분하더군요. 민변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조선일보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변이 이 탈북 여성들의 의사를 확인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하다. 예.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느냐. 예. 라는 이런 논조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할 게 사실은 국가에서 먼저 이분들의 신원을 다 노출했고 자발적인 의사로 들어왔다라고 이미 다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와서 갑자기 민변 변호사가 그렇게 하니까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주장이고요. 예.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예.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법원을 압박하면서 예. 인신구제 이 제도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을 강력하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풀어주지 말아라. 계속 국정원이 보호하게끔 하라. 이런 압박을 가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네.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법정에서 이 종업원들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출석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출석을 안 시킬 것이다라는 국정원의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인신보호법상으로는 위법 아닙니까? 그렇죠. 이 피수용자들, 이 탈북 여성들을 모두 다 나오게 해야지 되거든요. 법상으로는 반드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국정원에서 자의적으로 못 내보내주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분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왔다라고 하면, 나와서 법원에서 의사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를 신청하는 이 권리를 방해할 때는 처벌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 이분들의 의사 또는 부모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데 그 재판받을 권리마저 지금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판도 못 나오게 한다. 그러면 북한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용민 변호사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상황 진척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또 인터뷰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무소속 의원이 일괄 새누리당에 복당했지요. 이런 가운데 권성동 사무총장을 경질하라는 친박계의 뒤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김희옥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장서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런데 권성동 사무총장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만둬야 하느냐 이러면서 말이죠. 아울러 비박계 전체가 친박계의 준동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권성동 의원 어제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서 그만둘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오후 5시 30분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위원장께서 사무총장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도 저를 밀어준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계시고 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합당한 이유와 명분을 주셔야 제가 그만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께서 저를 경질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합리적인 이유도 원칙도 없는 처사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네. 뭐 뚜렷한 이유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제가 위원장의 검사 후배여서 믿고 맡겼는데 예. 일을 하다 보니 나하고 뜻이 다른 것 같아. 어허. 그래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 아니 제가 위원장님 꼭두각시도 아닌데 어떻게 위원장님 뜻을 100% 쫓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그 무소속 당선자 복당 결정을 지휘하고는 저는 위원장의 뜻을 거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모셨습니다. 네. 그런데 복당 결정할 때 제 혼자 결정해서 그게 결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비대위원의 대다수가 복당 결정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난 것을 갖고 왜 사무총장한테 그 책임을 덮어씌우기를 합니까? 저를 왜 희생양으로 만듭니까? 예.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제 명예와 인격이 있는데 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의 어떤 혁신을 전당대회 전까지 책임을 지고 좀 이끌어달라 이런 뜻에서 구성이 됐는데 이런 식이라면 제대로 혁신을 해갈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전당대회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일들이 한간에 나돌고 있습니다. 권 사무총장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정말로 혁신 비대위가 당원들의 그런 마음을 얻어가면서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혁신 자금을 매진을 해야 되는데 네. 정말 이런 불협화음을 보이는 것이 정말 창피합니다. 그리고 참 당의 앞날이 걱정되고요. 하지만 제가 사무총장직에 연연해서 이걸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사퇴를 하면은 자진 사퇴하면 당내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어허. 이건 공리주의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예. 이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의 앞날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또 부당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좀 한가를 네. 하는 것이고요. 비대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복당 문제, 네. 그다음에 지도체제 개편,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도체제 개편도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확정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복당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공천제도 개선하고 전당대회 준비인데 네. 공천제도 개선도 지금 일본과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전당대회 준비도 착실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통상 한 3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모바일 투표를 해야 되겠다. 한 60%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네.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사무총장 경질이 나왔는지 예. 이것이 당에 무슨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회복하는데 어떠한 보탬이 되는지 네. 여기에 대한 알겠습니다. 정말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왜 전관 비리가 생길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만연하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피의자가 검찰에다가 힘 좀 쓸 수 있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애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태섭 의원 이걸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제약할 수 없도록 하고 변호인이 신문 내용 기록과 피의자 조언, 의견 진술,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의자가 검찰에 신문 받을 때 변호사가 옆에서 간섭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는 거지요. 한편 금태섭 의원 20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서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인사말을 듣는 김에 같은 법사위의 조응천 더민주 의원 그리고 사학재벌 가문의 딸이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유체이탈성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법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막 변호사가 된 사람이 아니라 각각 법원과 검찰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부장판사 검사장을 지낸 사람들이 저지른 일을 보면 이제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 법조 구성원들이 깨끗하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 수임료, 법원과 검찰의 책임이 없다고 결코 말하기 힘든 전관 예우의 문제, 그리고 오피스텔 100여 채의 구입에까지 이르면
사실 저부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고개를 들기 힘든 지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국가에서 모든 제도는 개인의 선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과 견제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법조 비리와 전관예우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사법이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국민을 위해준다라는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견적 사법, 후견적 수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고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법 절차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대립적 당사자 구조가 실질적으로 확립되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조치에 거리낌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판사와 검사를 믿고 맡겨달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웠던 순간이 외국 변호사로부터 한국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 있나요? 법원이나 검찰 찾아다니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게 다 아닌가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국민과 또 국민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그 변호인이 소위 전관이든 아니든 우리 사법이 진정한 민주사법이 되는 길은 아득히 멉니다. 그동안 제 살아온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법률 서비스 공급자로, 즉 법의 잣대를 들이대다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요자로 법률 서비스를 받는 입장으로 좀 살아봤습니다. 의뢰의 입장에서 살아봤습니다. 서양에서는 속담이 그 남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말로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 봐라,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남의 신발 신어 보는 법사위원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법사위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교문위가 인기 상임위 중에 하나라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오게 된 것은 역시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대한민국을 해외 어디 나가서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은 한류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교육의 공정성 부분이 계속해서 기회의 공정성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의 공정성 부분이 문제되면서 사회의 모빌리티, 이동성을 상당히 저하시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교육 개혁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해서 여기 교문위에 합류했고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 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 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 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 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 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극우화가 너무 싫습니다. 극우화 혐오합니다. 중도 식용 노선에 인사드립니다. 극우화라니? 운동화 이름이야. 졸라 불량품 많고 냄새가 존나게 많이 나요. 예전에 극우화 좋아하지 않았어? 이 새끼야 언제 트렌드인데 이제는 극우화 신었다가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말장난 그만해. 미국 가서 넙죽 엎드려서 절하고, 미군 사령관 등에 업어주고, 입만 열면 종북 좌파 척결하자 운운하던 당신이 극우를 부정하다니, 여성 비하, 인종차별, 청년 조롱 발언, 극우 정도가 아니라 파시스트에 가까운 당신 아닌가? 나이 얼마나 처먹었다고 벌써부터 유체 이탈이야? 허이 씨발, 유체 이탈이란 말이 이제는 친박 아가리에서 다 나오는구나. 대통령 한마디에 유승민 찍어낼 때는 찍소리 안 하다가 비대위원들 다수가 민주적 투표로서 결정한 유승민 복당에는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느니 이지랄 떨고 있는 니들 말이야. 야, 니들이 유체 이탈을 운운해? 민주주의가 뭔지는 아냐? 넝마주의 친구로 하는 건 설마 아니겠지? 잔말 말고 권성동이 사무총장 그만두게 해. 이 새끼야, 그 권성동이한테 가서 얘기해. 왜 나한테 말해? 내가 권성동이 매니저야? 당신이 배후에 있는 비박이 권성동이를 감싸고 도니까 권성동이가 고기만장한 거 아니야? 잠깐 죄송한데요. 고기만장이 아니라 기고만장 아닐까요? 닥쳐! 우리 친구들은 다 알아들어. 그 당대표인 김희옥 위원장이 그만두라고 했으면 그만둬야지. 당대표를 보좌하는 사무총장이 왜 자기 정치를 해? 허허허허, 자기 정치라. 나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트라우마가 솟구친다. 당대표가 왜 자기 정치하느냐? 대통령 보좌해야지. 이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야, 근데 그 말이 니네가 대표이던 나를 심심하면 흔들면서 했던 말 아니냐? 야, 새누리당이 니네들 시다발이냐? 당신 누구 덕에 당대표가 됐어? 옛말에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세탁비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당신 얘기구만. 잠깐요, 세탁비라니요? 내가 실수했어.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밥 사달라고 한다. 그런 말이 어딨어요. 은혜를 모른다 이런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집문서 내놓으라고 한다. 거기서 집문서가 또 왜 나옵니까? 이거 내가 또 실수했구만.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사무총장 자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 새끼 말 잘했네. 바로 그거야. 닥치라고. 이게 맞을 거야.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당대표 도장 내놓으라고 한다. 오늘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좀 쉬시죠.
이제는 제정신으로 돌아왔어. 지금까지는 농담이었고,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필로폰 내놓으라고 한다. 죽으려고 이 새끼. 역시 안 되는 집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오늘도 안 나오셨습니다. 두 분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네, 그건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새누리당은 180석을 넘어서 200석도 가능할 정당 아니겠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시장판에 투전을 보는 것 같아요. 닥치라고.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 여기가 아수라판이면 거기는 이미 갈아엎은 쑥대밭 아닌가? 어제 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한다? 그럼 당신도 포함되겠구만. 저는 빼야지요. 저까지 책임지면은 당은 어쩌라고요? 지금은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말이야, 의혹을 제보한 사람들을 왜 색출해? 제보자 처벌한다는 말은 또 뭐야? 거짓말을 제보하니까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지요. 저는 그 모든 의혹이 거짓말이라고 보고받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다, 검찰이 이렇게 결론 내면? 그렇다면은 야당 탄압이죠. 얘 말이야, 그 정치인 다 됐다. 이 정말 막힘이 없어. 한 20년은 더 해먹겠어. 이거. 안님, 지금 당 진상조사기구에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났지만 여기저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관돼야 할 당내 인사들의 말이 자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만은 침묵은 금 아닌가요? 침묵은 금이라고요? 그 금은 몇 K입니까? 예? 그 금이 몇 K냐고요? 아니, 침묵이 금이라면은 국고보조금 삥땅 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금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금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 이거지요. 넉살까지. 야, 아나, 너 정치인 다 됐다. 대선주작감이야. 어리다고 놀리지 마십시오. 저 예전에 인상 팍 쓰면서 문재인한테 대권 양보했던 그때의 제가 아닙니다. 알아, 이 새끼야. 아이, 훌륭해, 이 새끼. 너 짱이야, 이 새끼야. 우리 새누리당에 와서 우리 당 좀 맡아줘. 반기문은 정치 근육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너무 미끄러워서 총 잡을 수가 없다고. 악수도 못해, 미끄러워서.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 수사를 끝내주셔야지요. 우리 빠터 칩시다. 이 새끼, 빠터까지, 이 전문 용어를. 끝났어. 게임 오버야. 아이고, 이제 그만하세요. 자, 문제 내주시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여기서 고초 드립이 나와야 한다고. 고초 드립이 있고 없고, 이게 다운로드 숫자가 확 달라져요. 그래, 여기는 사회자 고초에 대한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 있어.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이 그러하시다면은 할 수 없죠. 매운 고추가 작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제 고추가 아주 싱겁습니다. 오이고추라고 하죠. 아이고, 감당 못할 정도로 싱겁습니다. 야, 사회자, 싱겁다고? 혹시 달달하지 않니? 거기서 조청 나온다면서. 그만하세요, 이제. 자, 이제 문제 들어가시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시장이 탄생했습니다. 김수민 의원보다 7살 많은 비르지니아 라지라는 변호사가 무려 67.2%를 득표해서 집권 민주당 후보를 가볍게 이겼습니다. 생활 문제들에 집중한 선거운동이 주요했다고 하는데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라지가 속한 당은 반체제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수도, 지속가능한 교통, 지속가능한 발전,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할 권리, 환경주의 해서 5가지 모토를 앞세운 정당인데요. 라지 시장 당선자가 속한 이탈리아 당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환빨랐습니다. 당대표 후보로서 이 정도는 쉽다.
하는 표정입니다. 예, 당연하지. 우리도 생활 문제에 집중하는 새누리당 아니야? 아, 정말입니까? 예, 그렇지. 생활 문제를 집중적으로 외면하는 당. 새누리당. 맞잖아. 예, 정답 말씀해 주시죠. 예, 정답은 공복혈당. 그러면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고수고당당 숭당당 이건 어떨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새누리당의 새 당명으로 해도 되겠네요. 수고수고당당 이러는 거 보니까 말이죠. 개그를 주워 먹지 마. 못된 버릇이야. 서회자 바로 정답 가자. 그 로마 시장에게 7살 난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7살 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말이지. 근데 왜 애가 하나인가? 한 셋은 나야 애국자 아닌가? 한 셋쯤 나야 공천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여간 근데 미모가 화려하더구나. 로마의 격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 우리 수도 서울의 시장은 근데 말이야. 비주얼이 너무 후져요. 비주얼로 시장을 합니까? 진정성과 실력이 중요하죠. 이 새끼야. 인생은 때깔이야 이 새끼야. 하우대라고.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할 때 얼마나 서울이 빛났냐? 빛난 게 아니라 빛냈겠죠. 이 새끼 말대답이야 이 새끼야. 바로 정답 가자. 로마 시장이 속한 당은 이태리 타월당.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딸을 빡빡 밀어주는 당 이태리 타월당 아닌가?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교보문고 온라인 부문 정치사회 분야 1위를 달리고 있는 책 은하계 최초 잡론평전 김어준 평전 경품으로 내걸겠습니다. 맞히시는 두 분께 저자인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특히 이번 주 일요일 낮 12시 반쯤에는 서울 충정로 벙커원에서 사인회를 엽니다.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인터하우스에서 만든 은하계 최초 잡론평전 김어준 평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시기 힘든 장애인분 계시면 제가 당연히 1층으로 내려가서 사인을 하겠습니다. 근데 책은 웬만하면 구입을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50권 준비는 해놓을 텐데 행여나. 지난 시간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캐나즈님.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두 아들을 키우는 대한민국의 여느 부모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 6시 알람으로 김용민 브리핑을 켜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습관적으로 텔레비전 뉴스 대신에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면서 등교 준비시키는데 이 습관이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던 큰아들 녀석이 이번 총선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투표 동료를 하고 아직은 어리기만 한 것 같았던 고1 아들이 얼마 전부터 친구들과 함께 광화문을 다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며 새삼 저의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전 사서 읽을 거고요. 당첨돼서 선물 주시면 자취를 시작한 저희 큰애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이 집안 뭔가 돼가는 집안이네요. 김어준 평전이 2권이나 있는 걸로 봐서는 말이죠. 축하드립니다. 다음 당첨자는 욕은 안 하는 놈입니다. 정답 SM. 맞히셨습니다. 박유천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네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판명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언론은 마치 다른 이슈를 묻기 위해서 박유천 씨를 극악무도한 철천지 원수 팅팅 불어터진 곡수 암덩어리로 매장시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세월호, 법조계 비리, 민영화 한 줄도 안 나오고 박유천 스캔들이 더 중대한 사항이 된 현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분의 훌륭한 애청자분에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피박 퀴즈 마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 남철은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정치권 그야말로 소용돌이에 휘말린 상태인데, 자, 새누리당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새누리당의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예상대로 돌아왔습니다. 예. 유승민 복당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했다가 정진석 원내대표가 일요일에 집 근처에 가서 거의 90도로 고개를 숙여가면서 당무 복귀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진정성이 있다면 그 사과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복귀를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권성동 사무총장, 비대위원이기도 하죠. 권성동 사무총장의 경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납작 엎드리고 그렇게 전제 조건을 달았으면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당이라면 그게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서로 이렇게 양해가 돼서 수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서 이렇게 그 진행되는 게 정상일 텐데 이번에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나는 그 교체에 응할 수 없다. 교체를 하라는 경질에 난 따르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어제 아침에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혔는데요. 일요일에 그 김의옥 위원장이 당무 복귀를 이제 선언을 하고 오후에 권성동 위원한테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서 경질을 해야겠다. 그만 물러나야겠다. 물러나줘야겠다 얘기를 했고 무슨 근거로 제가 물러나야 합니까? 사무총장을 한 것은 어쨌든 지역민들한테도 내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물러나려면 그러니까
김의혁 위원장은 아니 뭐 검사 후배여서 그렇게 해서 믿고 맡겼는데 예. 이게 나를 제대로 보좌를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은 아니 그 나는 사무총장이긴 하지만 사무총장인 동시에 비대위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결정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당 문제를 제외하고는 100% 위원장 뜻을 다 따랐다. 예. 그런데 내가 꼭두각시가 아닌데 어떻게 다 위원장 뜻을 따를 수 있겠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총장 임명이나 비대위원 임명은 비대위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예. 내가 나가는 것도 비대위가 의결을 해야 나의 직이 상실이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거지 비대위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비대위원장이 나가라 해서 내가 나갈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김의혁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을 했고 헌법재판관까지 한 사람이고요. 예. 권성동 의원은 부장검사에서 이제 끝을 내고 의원이 된 사람인데 어허. 검찰 선배이기도 하고요. 김의혁 위원장이. 근데 둘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어떤 논리 대결을 보면은 권성동 의원이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김의혁 위원장은 검찰 후배여서 믿고 맡겼는데 아이씨 안 되겠다 그만둬라 이 얘기인 거고 권성동 총장은 그게 이유가 되냐 예. 그러면 나를 물러나게 하려면 그건 비대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게 적법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훨씬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전에 바로 이제 비대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비대위 회의가 열리고 권성동 사무총장은 나는 법적으로 사무총장과 비대위원의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참석을 한다. 그러면서 참석을 했고요. 예. 김의혁 위원장은 바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 통합과 혁신이란 소임을 다하려고 다시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다시 귀한의 변을 얘기를 하면서 서둘러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예. 이제는 비박계인 김영우 의원이 말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민주주의와 혁신을 하자고 모인 비대위가 발언권을 이렇게 제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막아서고서 이렇게 또 덧붙였어요. 비대위원이자 당 사무총장인 권성동 의원의 경질 방침은 적절치 않다. 경질 방침이 복당 문제와 연계된 것이라면 이것은 비대위의 자기 모순이자 부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위가 전체적인 총의를 모아서 결정을 했는데 그 책임을 사무총장 1인한테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권성동 사무총장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김의혁 비대위원장한테 이 부분을 제고해달라 그랬더니 김의혁 위원장은 제고하지 못하겠다. 그냥 나가라는 거죠. 근데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경질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권성동 의원은 사무총장과 비대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은 원래 친박계에서 이제 반발을 하면서 원래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수위를 낮춘 거고요. 이제 대안으로서 권성동 사무총장의 경질을 얘기한 것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도 이제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어제 친박 의원들이 다시 모임을 했습니다. 이 현안 관련한 긴급 모임을 했는데 조원진, 김태흠, 이장우 의원 등 친박계 의원 30여 명이 이제 국회에서 모였어요. 예. 그렇게 해서 모아진 의견이 권성동 의원의 사무총장직과 비대위원직 사퇴, 그리고 의총을 소집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복당을 결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유승민, 윤상현 의원 등이 의총에서 입장을 설명하고 화합을 다짐하기로 요구했다. 이게 이제 모아진 의견인데요. 예. 일단 애초 처음에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과와 그리고 다시 복당한 유승민 의원의 사과 여기까지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자기네들 이제 말이 잘 안 통하는 것을 알고 일단 수위를 낮춘 건데요. 일단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지금 논리적인 이유를 대가면서 나는 이제 사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유승민 의원도 뭐 사과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친박계와 비박계가 이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친박계가 밀리고 있는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거 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네, 1, 2당 공이 참 문제적 인물들입니다. 보면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좀 몇 번 이렇게 치고받으면 뭐 그게 정리가 되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 맛이 있었는데 예. 새누리당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너 나가? 아니 못 나가. 그래?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쭉 그 평행선을 그으면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예. 너무나 무기력한 예. 그런 모양새여서 참 안타깝네요. 예. 국민으로서. 그 권성동 사무총장 나가라, 이건 청와대 뜻이겠죠? 청와대 뭐 친박 뭐 다 그 뜻을 뭐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우리 친박의 그 힘을 과시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쟤들이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마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권성동 사무총장 오래 못 버티겠네요, 보니까. 예.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걸 버틴다고 해서 강제로 또 찍어낼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정말 비대위 의결이 있어야 내가 교체가 될 수 있다는 권성동 사무총장의 말이 맞고요. 예. 근데 지금 비대위의 구성상 권성동 사무총장을 물러나라고 할 수도 없으려니와 김영우 의원의 말처럼 권성동 의원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비대위 자체 전체적인 그 자기 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명분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예. 권성동 사무총장이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이분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냈군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총선 패배 뒤 계속 자맹하던 상황이었는데 예. 최근에 그 선친의 묘를 이제 옮겼습니다. 서울 우이동에 있던 선친의 묘를 경남 함양으로 이제 옮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대권을 의식한 거냐 뭐 이런 말들도 나왔는데 예. 지난 주말에 그 경남 함양의 선친의 묘에 내려가서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중도로 옮겨야 한다. 선거 때마다 집토끼 생각만 하고 과거에 함몰되는 등 너무 극우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 이념을 가지고는 앞으로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그렇죠. 김무성, 무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총선 참패의 원인이 새누리당의 극우화라는 얘기인데요. 마치 지금 남 얘기하듯이 남이 그렇게 새누리당을 버려놨다는 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김무성 대표의 그 주옥 같은 어록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일단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아주 그냥 주도적으로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 얘기를 했죠. 지금 대한민국 국사학자는 90%가 좌파로 전환됐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꼭 이겨야만 하는 역사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그 자유경제원의 전희경 사무총장인가요? 이런 사람을 국정화의 영웅이라고 추켜 올리면서 영입을 했고 결국 비례대표 의원을 만들어줬죠. 그분이 지금 교문위에 배정이 됐습니다. 예. 앞으로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예. 또 뭐 여성 비하 뭐 이것도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 많이 낳는 순서대로 여성 비례 공천을 줘야 하지 않냐.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 예. 이런 얘기도 했고. 여러 차례 했어요, 그것도. 예, 여러 차례 했고 또 그 어떤 국민의 기본권인 그 노동권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그 대기업 노조, 귀족 노조가 매년 불법 파업을 일삼고 있다. 공권력을 투입하면 쇠파이프로 두들겨 팼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벌써 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국정원이 그 이탈리아 해킹팀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내 사찰용이라는 이제 의혹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을 이제 두둔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가 안위를 위해서 해킹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금수저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열악한 아르바이트라도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뭔가 일이 잘못되면 국가 탓, 정부 탓, 사회 탓으로 돌리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다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극우주의라는 게 뭐 전체주의, 국가주의, 권위주의, 순혈주의, 인종주의 뭐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예. 김무성 대표는 이런 그 포괄적인 개념을 다 충족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을 했고 대표 시절에 이제 했던 발언은 더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고 이 발언들이 새누리당이 이제 극우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되게 했던 그런 발언들인데 예. 김무성 전 대표는 마치 자기와는 상관없이 새누리당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극우화가 돼 있다 이게 문제다 예. 이렇게 지금 그러면서 2달 만에 이제 무건을 깨고 뭔가 기지개를 켜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성 없는 유체 이탈 화법이죠. 예. 그런데 이런 거 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기사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과거 역사를 지울 수는 없다는 거, 이게 역사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네요. 예, 이 본인이 극우가 아니라면은 몰상식이네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약간 좀 귀가 좀 얇다고 하더라고요. 새누리당의 예. 어느 유력 정치인이 하는 얘기가. 예. 이쪽에서 조금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 또 거기에 또 이제 부응을 하고 예. 그래서 본인이 어떤 좀 굳은 심지나 좀 이렇게 깊은 철학이 있다면 그게 이제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런 이제 막말 내지는 좀 극우적인 발언들이 나온 게 아닌가 네, 그런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얼마 전에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광주 시민들에게 집단 발표했던 제11 공수여단. 네. 이 제11 공수여단 하면 아직도 광주 시민 중에 상당수의 분들은 치를 떨 텐데, 아니, 이 사람들이 옛 전남도청 앞에서 거리 행진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6.25 기념 거리 퍼레이드거든요. 예, 예. 지역 부대가 나와서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것인데 지난 주말에 광주지방보훈청에서는 이 계획을 이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국가보훈처에서는 이제 브리핑에서 이것은 취소되지 않았다. 예.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다시 밝혔거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박승춘 씨가 결정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중앙에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건데요. 지방보훈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수습하기로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국가보훈처에서 하기로 했다. 본부나 정부 차원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 11공수여단은 지난 주말에 6월 25일에 그 퍼레이드는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예. 이제 지방 단위에서 결정이 된 건데 다시 지금 번복이 돼서 중앙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 다시 이 문제는 이제 확정이 안 됐고 다시 조금 더 우리가 논의를 하겠다. 예. 이렇게 지방 단위에서 이제 취소 결정을 이제 번복을 한 것이고요.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 3당은 상당히 분노하면서 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건의 결의안을 이제 내기로 했습니다. 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광주의 상흔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이 시점에 공수부대원을 광주 거리에 풀어넣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개탄을 넘어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부분은 취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2013년에 광주의 향토사단인 31사단이 주축이 돼서 그 같은 코스에서 11공수여단, 그 문제 이제 공수부대죠. 공수여단이 같이 그 퍼레이드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근데 그때 반응이 좋았고,
근데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2015년엔 메르스가 있어서 못한 것이고 2013년에 좋은 반응을 얻어서 지금 2016년에 이제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제 설명이고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2013년에 11공수여단이 거리 퍼레이드를 한 것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 행사가 진행이 된 건지,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설명대로 정말 광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혹시 김영민 브리핑 애청자 중에서 그 2013년 그 거리 퍼레이드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당시 상황을 좀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가 어떤 해입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광주 시민의 마음에 그야말로 칼집을 냈던 그런 해 아닙니까? 이런 해에 광주의 이 큰 아픔을 다시 복귀시킬 공수여단 퍼레이드를 한다? 그것도 취소하기로 해놓고는 또 다시 하기로 결정을 한다? 이거는 뭐 한마디로 광주 시민 엿먹으란 얘기죠. 박승춘 씨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이 사람. 임을 위한 행진곡 못 부르게 하는 거, 박근혜 대통령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 박승춘의 의지도 상당했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런 강력한 이른바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설득하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기도 해요. 예. 하여간 뭐 이제 야당으로서는 시금석이 됐네요. 이런 진짜 시대착오적이고 뭐 나아가서 정신착란적인 차관 하나 못 날린다면은 무능한 야당이죠, 뭐.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해임 촉구안을 이제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해임안이죠. 해임안을 낼 수가 있는데 차관급이라서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임 촉구 결의안이 되고 이건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박승춘 보훈처장 그 전에 잘못한 일이 많아서 2번이나 해임 촉구 결의가 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되게 되면 3번째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문제가 없다. 박승춘을 그냥 싸고 가겠다고 하면은 그럼 뭐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임기 말까지 이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이렇게라도 압박을 해서 상당히 이 문제는 역사 왜곡 내지는 그런 문제가 계속 다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야3당이 좀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격호 롯데총괄 회장 아산병원으로 갑자기 이동을 했는데 어떻게 검찰 수사만 닥치면 갑자기 병이 도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이게 사실 우리 재벌들 특징인데요. 말씀 주셨듯이 검찰 수사만 닥치면 갑자기 질병이 도지는 참 묘한 습관이 있으세요, 다들. 예. 근데 이제 우선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는 90이 넘은 워낙 고령이어서 아프다고 하셔도 사실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아프실 수 있는 나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까지 이 신격호 회장의 신병을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신격호 총괄 회장이 매우 건강하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입원을 하셨고 지난 주말에 병원을 옮기셨다는 거죠. 예. 검찰이 롯데그룹 본사, 주요 계열사, 그리고 신격호 총괄 회장이 머물던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집무실 겸 거처, 여기를 한꺼번에 턴 게 10일입니다. 그런데 신격호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의 안내를 받아서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거는 바로 하루 전입니다. 9일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검찰 수사를 감지를 하고 신격호 총괄 회장이 병원으로 옮긴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고요. 신동주 장남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수일 동안 미열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런 게 입원의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병명이 뚜렷하지가 않죠. 미열이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주말인 19일에 병원을 또 아산병원으로 옮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고령으로 회복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소견과 가족의 요청으로 병원을 옮겼다. 이게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좀 안 맞죠. 왜냐하면 미열인데 회복 기간이 더 필요하면 국내 최고 시설 의료진을 갖춘 서울대병원에 그냥 있는 게 정상이죠. 아산병원이 무슨 미열 치료하는데 첨단 기술을 가진 병원은 아닐 테니까요. 여기서 덧붙이는 신동주 측 설명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신 총괄 회장의 열도 잡혔고 현재 특별히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회복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병원을 옮겼다는 겁니다. 열도 잡혔는데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지금 말이 앞뒤가 지금 계속 안 맞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자면 신 총괄 회장에 대한 검찰 추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제일 일반적인 거고요. 실제로 검찰은 신 총괄 회장 개인 금고에 들어있던 금전 출납부도 뺏어갔고요. 30억 원이 조금 넘는 현금, 통장 여러 가지를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에 대해서 직접 대면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다고 보는 게 뭐 일반적인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그 장남 신동주 측은 계속해서 아버지 정신건강은 매우 양호하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아버지를 이래저래 빼돌리는 것 같아서 저는 영좀 불쾌합니다. 불편한 장면인데요. 예. 서두에 이제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재벌들이 그 검찰 수사만 시작되면 습관적으로 휠체어를 꺼내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고요. 2008년인가 2009년인가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영국 유력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기사 제목이 한국 재벌 총수들은 곤란할 때마다 휠체어를 탄다 이런 제목이었었어요. 아주 뭐 국제 망신이었던 거죠. 신격호 회장도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계기를 삼아서 과거에 우리 재벌들이 언제 어떻게 주로 아팠는지 그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 이 휠체어 퍼포먼스의 원조가요. 이 굉장히 역사가 긴 퍼포먼스인데 1997년입니다. 그때 한보비리에 얽혀서 수감됐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원조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당시 나이가 74살이셨는데 이분이 워낙 첫 번째 퍼포먼스를 아주 꼼꼼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뒤로 쭉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이분이 그냥 휠체어만 타고 법정에 들어선 게 아니고요. 법정에 출두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링거 주사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법정에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프다는 표현을 굉장히 꼼꼼하게 기획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한국 재벌들이 그냥 휠체어를 타는 게 아니고 마스크, 링거 주사 요게 필수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태수 회장이 진짜 압권이었던 게 뭐냐면은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갑자기 뇌졸중으로 하반신 마비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탄 거거든요. 그런데 하반신 마비의 증상과 함께 또 다른 증상이 뭐였냐면 실어증이 왔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증언을 못한다, 실어증이 왔다 이래버리니까 이건 뭐 검찰도 황당한 거죠. 너무 아파서 누워있다 이러면 검찰도 기다리는데 아니 말을 못하는 병이다 이래버리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담당 의자였던 서울대 의대 노재규 교수가 언론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비 증세라는 것이 정상과 가까울 정도로 경미하며 실어증을 설명할 만한 신경학적 원인이 확실치 않아 정신과 교수의 자문을 의뢰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뇌병이라는 거죠. 뇌병이라는 겁니다. 말이 그렇게 어려워지는군요. 그렇죠. 뇌병이. 근데 지금 그게 4월이었거든요. 실어증 주장하신 게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또 아무 이유 없이 회복이 됐다고 해서 8월에 2심 공판 때는 또 나오십니다. 이 정태수 회장이요. 그런데 2심 공판 때 갑자기 기세등등한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정태수 회장이 재판정에서 검사님은 사업에 대해 모른다. 명동 사채시장에 한번 가보라. 이렇게 훈계도 합니다. 그리고 뭐 횡령죄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등촌동, 가양동 땅 죄다 팔아서 회사 돈 갚는 데 쓰고 숟가락 하나까지 회사에 집어넣었는데 어째서 횡령이냐 이렇게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신문을 하는데 갑자기 훅 하고 말을 가로막고 들어와서 묻지도 않은 말에 설명까지 늘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재판부가 사족은 달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하라. 이렇게 주의까지 줍니다. 실어증 걸렸다는 사람한테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요. 이분은 안기부 엑스파일 논란이 한창이었던 2006년에 도쿄에서 귀국을 하는데 이 회장이 그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휠체어에 하고 앉아서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이했던 소품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그 허리에 복대를 두르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웃긴 게 이분은 환자복을 입고 들어오신 게 아니었어요. 일반 양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복대를 둘렀는데 와이셔츠 위에 복대를 한 다음에 양복 단추를 하나만 잠그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복대가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대라는 건 원래 안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휠체어 타는데 복대를 와이셔츠 위에 두르고 그 다음에 양복 단추를 싹 불러서 꼼꼼하게 연출을 하고 들어옵니다. 저는 그때 복대가 보였다는 모습이 막 보도되는 걸 보고 한참 정말 크게 웃었거든요. 진짜 연출력이 쩐다고 진짜.
같은 해 정몽구 회장이 그 비자금 1,000억 원 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먹힙니다. 먹혀서 정몽구 회장은 병보석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변호인들도 이때 강남 성모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5만 병원에서 진단서를 다 끊어서 첨부를 하는데 병명이 무시무시합니다. 예. 정 회장이 구속 이후 폐결절과 심낭 이상, 고혈압, 동맥경화 증상을 겪고 있다. 또 뇌경색 발병 확률이 정상인보다 20배 이상 높다. 즉시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살아 숨쉬는 종합병원인 거죠. 예, 지금은 아주 건강하시다는데요. 2007년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 이분은요, 제가 이제 도저히 정말 수긍이 안 가는 게, 예, 아니 이분이 왜 재판을 받았냐면은요. 예. 그 조폭들 한 3개 이끌고 그 차남이 룸사롱에서 쥐어 터지고 오니까 그거 복수하러 간다고 도심 한복판에서 느와르물 찍으신 분이시거든요. 예. 근데 결국 휠체어 타고 쇼 몇 번 한 다음에 구속집행 정지를 또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때 여론이 이분이 갑자기 신체 부위 어디가 안 좋다 이러면 수긍이 잘 안 가는 상황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도심 한복판에서 조폭물 찍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들고 나온 병명이 뭐였냐면 우울증이었습니다. 예. 우울증이 악화돼서 예. 당뇨 때문에 겹쳐가지고 체중이 25kg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거죠. 예. 예. 아니, 당연히 우울하겠죠. 예. 밖에서 황제처럼 지내시다가 감옥에 있으면 우울한 건데. 예. 근데 그 징벌이라는 게 그런 징벌을 받아들이라고 감옥에 보내는 건데. 예. 우울하다고 구속수감을 피하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더 좀 저는 웃겼었던 게 그 휠체어 탈 때 일부러 면도를 안 하고 나오세요. 아. 예. 근데 이게 너무 일부러 안 한 티가 나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 얼굴은 너무 건강하신데 수염을 너무 일부러 기른 티가 나서 저는 그것도 참 너무 자기적이어서 웃겼었습니다. 그때요. 예. 근데 여기서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2011년에요. 예.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이었을 텐데요. 요 사건의 핵심 인물이 이선애라는 83살 당시 그 태광산업 상무입니다. 예. 이게 상무이시지만 사실은 이분이 그 오너인 이호진 회장 어머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분이 진짜 제대로 하셨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되게 꼿꼿이 앉아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서부지검에 출두를 하는데 계속 출두를 거부합니다. 건강상 이유 때문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몰려가지고 결국은 검찰이 계속 쪼니까 출두를 하는데 그동안 다른 분들은 다 휠체어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병원 침대를 사용합니다. 예. 등장하는 차도 응급실 구급차를 썼어요. 차가 탁 열리는데 휠체어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응급실 간이 침대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실려서 서부지검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쓰는 얇은 하늘색 담요 그걸로 몸을 다 덮고요. 이러니까 검찰이 열이 받은 거죠. 예. 조사받을 때는 꼿꼿이 다 대답하다가 멀쩡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응급 침대를 동원한 이 퍼포먼스 이후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석장의 기사 스크랩을 메일로 언론 기자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메일 제목이 뭐였냐면 재벌 오너와 휠체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007년, 2008년 보도된 기사 3편을 스크랩해서 기자들한테 이제 보낸 거죠. 그 이선의 상무를 뭐 쉽게 말하면 좀 엿먹이려고 그 3편을 보낸 겁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정태수 회장, 박지원 예, 전 문화관광부 장관, 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요 3편의 기사를 딱 따서 스크랩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보낸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뭐 쇼하지 말라, 뭐 니네들 휠체어 다 쇼인 거 다 안다 이런 메시지인 건 알겠는데 저는 그것도 웃겼어요. 예. 왜냐하면 재벌 오너와 휠체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이메일을 기자들한테 보낼 거면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야죠. 보냈다는 기사 스크랩 한 걸 보면 한보 정태수, 대우그룹 김우중,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김우중하고 정태수 회장은 이미 뭐 그룹을 다 잃은 사람이고요. 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2011년에 야당 인사였고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 3명만 스크랩을 해서 보낸 겁니다. 보낼 거면은 이건희, 정몽구, 김승현을 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검찰은 또 이걸 뺍니다. 또 예, 빼고 힘없는 3사람만 스크랩을 해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웃자고 드리는 이야기는 사실 아니었고요. 예. 법치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영국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에 소개가 돼서 저희가 국제적 개망신을 당했는데 예. 그 기사를 본 어느 외국 비즈니스맨들이 한국이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이 확립된 나라다 이렇게 믿겠습니까? 예. 당시 파이낸셜 타임스가 기사에 적은 맨 마지막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 법원은 재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경영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재벌들이 제대로 행동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 체계를 갖추는 게 국가 이익에 더 부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기사가 끝이 납니다. 예. 참 뭐 맞는 일이기도 하고 너무 쪽팔리기도 한 그 우리 재벌들 역사죠. 예. 우선 잘못된 것부터 제대로 처벌받고 휠체어 같은 퍼포먼스 쇼 같은 것이 사라지고 이런 것부터 좀 재벌 개혁과 정의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 경험이 없는 여대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그런 나라가 있네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요? 예, 제가 이 뉴스를 지난 주말에 봤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예. 뉴스 내용은 이런데요. 이게 사건의 발단이 올해 초에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 과줄루나탈 주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에 우투켈라 시, 이 시가 성명을 통해서 성관계 경험이 없는 처녀 여학생 16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취지가 장학금이 여학생들이 순결을 유지하면서 학업에 열중하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겁니다. 장학생들은 게다가 이 장학금을 유지를 하려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성관계 경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그 장학금 혜택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관계 경험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봤더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줄루라는 부족의 의식이 있는데 처녀성 검사 의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부족 여성 어른한테 가서 성 경험이 없는 걸 뭐 입증하는 의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야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초에 성관계 경험이 없는 지역 여대생 16명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장학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호호. 예, 그 당시에 이 시장 이름이 이제 두두마지부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멘트가 이렇습니다. 장학금은 성적 착취, 10대 임신, 성병 등에 취약한 어린 여성을 위한 것으로 에이즈 확산과 10대 임신을 막을 효과적인 방법이다. 장학생들은 학위나 수료증을 받을 때까지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당시에부터 엄청난 많은 반발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처녀 장학금이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난 주말에 남아공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녀 장학금이 위법이다. 예, 그래서 기본 취지는 이거죠. 성경험하고 그 교육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질병이나 에이즈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해서 여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을 했었던 의견이 받아들여진 거고요. 실제로 이게 나올 때부터 남아공의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난 주말에요. 예, 처녀 장학금이 위법이라는 남아공 정부의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결정 근거는 이거죠. 성경험하고 장학금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교육하고. 이게 뭐 그 정부의 결정이었고요. 예. 이미 뭐 여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제기됐던 반대 여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실제로 시가 이 정책을 추진을 할 때부터 남아공에서는 굉장히 격렬한 반발이 있었었는데 취지가 이런 거였어요. 처녀성을 기준으로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근본적인 차별이다. 이런 거고요. 처녀 장학금은 인간 존엄과 평등, 차별에 관한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 처녀성은 공부에 필요한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뭐 다행히도 남아공 정부가 이걸 받아들였고 우투켈라 씨는 아직 정부 권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권고가 있으면 앞으로 60일 내에 처녀 장학금 제도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저는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야, 참 진짜 인류의 곳곳에서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참 참신하게도 또라이 짓을 하는구나.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참신하더라고요. 이 처녀 장학금 제도라는 게요. 예. 그런데 이걸 붙잡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깔깔대고 웃고 넘어갈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요.
우투켈라시의 정책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전혀의 순결성과 대학 교육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데 예. 이게 이런 정책까지 내놓을 정도로 지금 사하라 남부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에이즈가 너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예. 예. 지금 남아공이 인구의 10% 이상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10대 임신율도 굉장히 높아서 2013년에 남아공 10대 소녀 임신한 사람이 10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물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처녀장학금은 말도 안 되죠. 올바른 성교육, 피임법, 질병 예방 이런 게 뭐 본질적인 해결책이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에이즈 치료제의 유통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 지금 많이 낮췄다고 하지만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여전히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유통하고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대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약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약회사들이 내놓은 에이즈 치료제를 한 달에 사용을 하려면은요, 한 $700 든다고 합니다. 이게 뭐, 우리 돈으로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민중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돼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는 한 100년 이상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뜨거운 주제로 논쟁을 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제약 시장에서 공공성과 시장성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공성과 시장성이라는 이 두 막강한 개념이 제약 분야에서 특별히 많이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 예.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는 쪽 주장이 이런 거예요. 야, 애초에 특허권 그리고 특허를 따내서 그 만든 약을 정말로 비싸게 파는 제약회사들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경쟁과 이윤 동기를 부여하지 않으면 애초부터 에이즈 치료제는 개발되지도 않았다. 이게 지금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인 겁니다. 예. 반면 이제 공공성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주장이죠. 그걸 그대로 시장의 논리에 맡기고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손에 맡겨놓으면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의 첨예한 논리가 맞부딪히는 겁니다. 예. 간단히 공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은 게요. 그 제약회사들의 주장에 일리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쓴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면은 제약회사들이 아예 우리 연구개발 안 해 이래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반대로 이 공공성을 무작정 100% 주장하기도 되게 힘든 겁니다. 실제 국제제약회사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맨날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특허권 없이는 이윤이 없고 이윤 없이는 연구개발도 없다. 특허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지금 나와 있는 약 가운데 65%가 아예 개발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개발됐더라도 60%는 상용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제약 부분은 완전히 다국적 기업의 주장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 주장을 넘어설 논리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FTA 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미국이 여러 나라하고 FTA를 하는 그 이유가 한 30% 이상 정도는 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로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특허로 얻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이익이 너무나 막대한 겁니다. 실제로 2006년에요. 미국이 태국하고 FTA 협상을 맺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첫 번째로 내걸었던 조건이 뭐냐면 에이즈 환자들에게 복제약을 먹이지 말고 특허받은 약만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게 FTA 협상의 일본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태국에는 에이즈 환자가 57만 명이 있었거든요. 태국이 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국영제약회사에 야 복제약을 만들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국영제약회사가 복제약을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한 달에 한 $30 정도면 먹을 수 있는 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57만 명 되는 에이즈 환자들이 목숨을 건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미국이 FTA를 걸고 들어온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제대로 허가받은 특허받은 약만 먹으면 $30가 아니라 한 달에 $700로 치료비가 늘어납니다. 예, 57만 명 보고 죽으라는 얘기였던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충돌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이윤 동기와 경쟁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주장대로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예, 그걸 인정을 한다고 하고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백보를 양보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다면 그렇다면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렇게 해서 특허를 얻는데 연구를 하는데 많은 돈을 들였다고 치고 그게 니네들이 버는 돈에 비해서 얼마 정도 되느냐를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게 통계가 걔네들이 다 숨기고 있어서 잘 안 나오고 있지만 1999년 기준으로 나온 통계를 보면은요. 미국 상위 12개 제약회사의 전체 매출에서 연구비가 사용되는 비중이 12.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마케팅하고 관리 비용은 34.3%나 됩니다. 연구 비용이 12%, 마케팅 비용이 34%. 실제로 얘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연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케팅 비용이 3배나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그 마케팅 비용에는 엄청난 자금이 정치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거고요. 그렇다면 매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수익은 이미 수조 달러나 올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인간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 것 치고는 너무 과하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앞으로 벌어질 텐데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박근혜 정부가 끝내 의료민영화를 한 번쯤은 더 밀어붙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논쟁이 한국에서도 앞으로 뜨겁게 논쟁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 논쟁 국면에서 제가 꼭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한 번쯤 기억해 줬으면 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너스 소크, 미국의 의학자죠. 이분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소아마비 예방 백신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마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아마비가 이 조너스 소크가 소크 백신이라는 것을 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광범위한 질병이었거든요. 미국에서만 뭐 매년 한 6만 명 가까운 사람이 소아마비에 걸렸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 소아마비를 치료하는 백신을 소크 박사가 개발을 하니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특허권을 팔라고 달려들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습니까? 특허권 가격이 얼마나 또 치솟았겠습니까? 예. 아마 뭐 금액이 알려지진 않았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 박사가 백신 제조법을 그냥 공개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하원에서 의원들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의원들이 묻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백신의 특허권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소크 박사가 한 5초 정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게요, 글쎄요, 예.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이게 특허라고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니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니, 태양에도 특허를 낼 건 아니잖아요. 예.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 예. 헌법에 보장된 권리죠. 이 권리보다 제약회사의 돈 벌 권리가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약회사를 보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벌라는 겁니다. 적절하게. 아까 살펴봤듯이 연구비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12.4%밖에 안 된다면 예. 연구비의 10배 이상을 매출로 벌고 있다면 적정한 선으로 줄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인간 생명이라는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절충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태양의 특허를 걸지 않는 이유가 그게 우리 모두의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 이것 또한 저는 태양처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질병치료 과정이라는 게요. 제약회사의 이윤 동기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요소라는 걸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인류 생명이라는 공공성 측면이 먼저 해석이 되는, 그래서 남아공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사는 많은 환자들이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마음에 안 들면 당 원내대표도 갈아치우고 또 당 최고 의결기구도 뜯어고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번 유승민 복당 사태로 책임져야 마땅한데 절대 못 그만둔다면서 배째라 이러고 있는 권성동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새누리당의 실소유주는 박근혜 동지 자신인데 권성동이 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절차를 운운하면서 버티는 데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사실 유승민 복당을 취소해야 정답이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원내대표 정진석의 목을 날려야 차선책이긴 하지만 그렇게도 할 수는 없고 하는 수 없이 권성동이라도 형장의 이슬로 보내야 친박의 거도 박근혜 동지의 체면이 사는 법인데 이마저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이건 그야말로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아니다. 권성동은 이제 박근혜 동지와 친박이 정치적 식물 상태가 됐다고 보고 개기는 것 같은데 네 지역구인 강릉의 철도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잊었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 사법, 복지, 민생 시스템이 대관령 꼭대기에서 멈춰서서 영동지방으로 절대 넘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단 말인가? 뭘 되게 할 능력은 많이 없어졌어도 뭘 못 되게 할 능력은 여전하신 박근혜 동지의 권능과 위엄을 무시한다면 너는 지역구에서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버린 콘돔, 먹다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떨어진 샌들, 밑닦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 변기에 들어가려다 막힌 라면 찌꺼기, 머리를 감는 중에 샴푸로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 트리오, 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었는데 나프탈렌, 학교에서 수업 중 동영상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와중에 잘못 재생된 어젯밤 다운받은 야동, 소개팅 중에 먹은 고추가 캡사이신 만땅의 땡초, 보리차인 줄 알고 마신 애 오줌, 야 뚱보 이부장 그 새끼 졸라 재수다라고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뚱보 이부장 그 사람한테 보낸 카톡, 시험 종료 1분 남기고 발견된 3번부터 33번까지 밀려 쓴 OMR 답안지, 남몰래 귀려던 방귀에서 나온 것은 기체가 아니라 액체, 물놀이 갔는데 알고 보니 4대강, 더워서 에어컨 초강풍을 켰는데 갈수록 더워져서 알고 보니 난방 모드, 입사 면접 직전 화장실에서 대변 보고 앉은 자리에서 물을 내렸는데 변기가 역류해 홀딱 다 젖어버린 양복바지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감행한 대가다. 권성동 2007년 대선 때 이명박과 박근혜 동지를 불러다 놓고 국민검증 토론회를 할 당시의 패널로 시작했던 너의 정치 인생, 이제는 네가 검증받을 차례가 됐다. 지금 너의 과거 일거수일투족이 탈탈 털리고 있음을 너는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사무총장직이 너에게 독배가 될 것이다. 좋은 말 할 때 지금이라도 사무총장을 그만두라는 명령을 거역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정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각하는 맨손으로 파리를 잡으시는 분임을 여태 몰랐단 말인가. 오늘의 날씨. 오늘은 밤부터 장마전선이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에 우선 장맛비가 내리고 내일은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과 남부, 제주 산간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 10에서 40mm의 비도 예상됩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네요. 이 장마가 눈물로 느껴집니다. 소설가 김탁환 선생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호랑이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해? 멋지잖아요. 백두산과 만주 평원을 달리는 호랑이. 저랑 딱 맞는 것 같아요. 호랑이 얘기 더 해드릴까요? 지금도 백두산 위쪽 중국 땅과 러시아 땅에는 시베리아 호랑이들이 있다고 해요. 내가 밀림 무정을 쓴 줄도 모르고 관홍이는 20분 넘게 호랑이 얘기만 했다. 근데 말이야, 왜 명함에는 씨터틀, 바다 거북이라고 썼어? 그거야 호랑이를 알기 전이죠. 잠수할 때는 바닷속만 보니까 호랑이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맹골수도 다녀오고 나서 이런저런 일 겪다 보니까 호랑이가 끌려요. 나는 호랑이와 소설가의 공통점 4가지를 관홍이에게 알려주었다. 혼자 지내고 평생 돌아다니고 집요하게 먹잇감을 추적하며 한 방에 먹이를 사냥하는 맹수. 관홍이는 내 설명을 듣자 더 좋아했다. 그건 호랑이와 소설가의 공통점이 아니라 호랑이와 김관홍 자신의 공통점이라고. 관홍인의 화원에 가서 밀림무정 한지를 선물하면서 바다호랑이 김관홍에게 라고 적었다. 관홍이는 기분이 좋은지 이걸 자기 별명으로 삼겠다고 다음에는 명함 찍을 때 바다거북이가 아니라 바다호랑이로 닉네임을 바꾸겠다고 했다. 화장터에서 그때 생각만 한가득 떠오른다. 잘 가라 바다호랑이. 바다든 육지든 훨훨 마음껏 달려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세월호 의인 김관홍 잠수사. 네, 잊히지 않습니다. 이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 네, 여러분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6-0661-7708-03 농협 356-0661-7708-03 예금주 김혜연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